대사증후군은 허리둘레가 두껍고 고혈압을 동반하면서 높은 혈당 수치를 가진 경우를 말합니다. 만으로 주말에 수면을 보충하는 그룹이 대사증후군에 노출될 위험이 45%나 낮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근거중심 의학뉴스 김기론의 헬스노트 김기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수면입니다. 여러분들 하루 평균 수면 시간 얼마나 되세요? 보통 전문가 단체에서 권고하는 하루에 적절한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입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이 7시간 이상을 채우기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부족했던 수면을 보충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수면을 몰아서 취하는 것을 두고서 건강상의 이득인지 아니면 건강에 오히려 해로운 건지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연구 결과를 보면 오히려 건강에 더 좋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근거중심 의학뉴스 김기론의 헬스노트에서 두 편의 최신 논문을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서울대 보라매 병원 연구팀이 우리나라 성인 4,871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입니다. 이 연구에서 연구팀은 조사 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운동 능력, 자기관리, 평소활동, 통증과 불편, 불안과 우울 이 5가지로 측정을 했습니다. 주말에 수면을 보충하지 않는 사람들이 5가지 평가지표에 문제가 생길 위험도가 1.63배나 높았다는 거죠. 특히 평일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으로 적을수록 또 평소 잠이 드는 시간이 이튿날 새벽에 가까울수록 주말에 잠을 보충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논문에 이어서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릴 논문은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최근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20세 이상 한국 성인에게서 일주일 평균 6시간의 수면 시간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주말에 수면 보충을 하지 않은 그룹과 하는 그룹으로 나누어서 대사증후군 간의 연관성을 살펴봤습니다. 대사증후군은 허리둘레가 두껍고 고혈압을 동반하면서 중성지방 수치가 높고 HDL 수치가 40mg 이하이면서 높은 혈당 수치를 가진 경우를 말합니다. 이 대사증후군이 위험한 것은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보충 수면을 하지 않은 그룹보다 보충 수면을 한 그룹이 전체적으로 대사증후군에 노출될 위험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1시간 이상에서 2시간 미만으로 주말에 수면을 보충하는 그룹이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이 그룹의 경우에는 대사증후군에 노출될 위험이 45%나 낮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나이대별로 보면은 20에서 39세 40에서 65세, 66세 이상으로 이렇게 3개 그룹을 나눠서 봤을 때 20에서 39세, 40에서 65세 그룹에서는 1시간 이상 주말 보충 수면을 할 때 대사증후군 위험이 의미 있게 낮아졌고요. 그런데 좀 특이하게 보이는 부분은 65세 이상 그룹에서는 오히려 2시간 이상 주말 수면 보충을 하면은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4.1배나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는지 박은주 교수와 영상통화를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잘 보이세요? 네, 잘 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한번 좀 해주시죠. 네, 그동안 적절한 수면 시간이 당뇨병, 대사증후군뿐만 아니라 사망률의 위험도 낮춘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매일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게 사실 어려운 분들이 많으신 거죠. 그래서 대안으로 주말에 잠을 보충하면 어떨까 하는 연구를 하게 되었고요. 예. 한국의 20세 이상의 성인들에게서 주말 보충 수면과 대사증후군 간의 연관도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결과 일단 첫 번째로는 주말에 잠을 보충한 군에서 아닌 군보다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유의하게 더 낮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얼마만큼 잠을 자면 더 좋을까, 주말에 예. 보충을 하면 좋을까, 이것을 보았을 때는 나이, 성별, 비만도, 신체 활동을 다 보정하고서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주말에 수면을 보충하면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절반 정도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수면과 대사증후군 사이에 이런 연관성이 나타나는 메커니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크게는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식욕과 자율신경계, 그리고 예.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전 다른 논문들을 참고해 보면 주말에 수면을 보충해준 군이 수면 부족군에 비해서 첫 번째는 인슐린 감수성이 높았고요. 예. 두 번째는 낮은 염증 수치. 특히 아. 이번 연구처럼 1시간에서 2시간 주말에 보충해준 군에서 의미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수면 부족한 군은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식욕을 떨어뜨리는 렙틴 예. 분비가 저하되어 있다는 것이 다른 연구에서도 밝혀진 메커니즘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화 역시 대사증후군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번 연구에서도 비교적 젊은 연령, 65세 예. 미만의 연령군에서 수면에 보충했을 때 상대적으로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낮았다는 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65세 이상 노인들의 주말 수면은 오히려 대사증후군 위험을 높인다.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서는 대사증후군 위험이 높아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아마도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화라든지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 같은 것들이 이제 65세 이상에서는 잠으로써 보충이 되지 않는 아마도 그것의 기전이 더 크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그러면 평상시에 수면 시간을 어느 정도로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가요? 네, 이거는 뭐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관련 연구들을 조합해보면 예. 적어도 7, 8시간을 주무시는 게 좋다라고 예. 밝혀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하루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수면을 취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만약에 그중에 6시간 미만으로 주무시는 수면 부족분의 경우에는 예. 주말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보충을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에서 깨는 시간을 늦추는 것도 이제 늦잠이라고 이제 우리가 수면 보충일 수 있겠고 네. 별도의 시간을 내서 이제 낮잠을 자는 것도 이제 수면 보충이 되겠는데 그 유형에 따른 차이는 없을까요? 사실 이번 연구는 그냥 총 수면 시간 자체를 분석한 거기 때문에 예. 통틀어서 잠을 조금이라도 총 수면 시간이 늘어나면 연관도가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거 중심 의학 뉴스 김기론의 헬스노트 이번 시간에는 주말에 밀린 잠을 몰아자는 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편의 연구 논문을 봤을 때 주말에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정도의 수면 보충은 오히려 건강상의 이득이 더 많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수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눈치 보지 말. 스스로의 수면 시간의 노력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번 주말에는 한번 부족했던 수면 시간을 보충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김기론의 헬스노트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